사람들이 소리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음악가인 언스트 클란드니가 모래가 가득한 판에서 현으로 진동을 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판 위에 있는 모래들은 매우 독특한 패턴을 가진 도형으로 형성됩니다. 심지어 이 도형들은 연주의 빈도를 따라 다르게 변화가 생기고, 발견된 도형들의 사진을 보면 매우 규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는 이 발견을 자신의 책에 기재하고 1787년에 출판해서 현재 우리가 아는 클라드니 도형이 되었습니다. 클라드니 도형은 소리의 시각화를 사람들에게 알려진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소리도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후세 음악가, 예술가들은 소리 시각화의 예술적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65년 후 20세기를 들어서 대중들이 소리에 대한 인식을 또 한 번 바뀐 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1952년 미국 작곡가 존 케이지의 대표작 4분 33초입니다. 4분 33초 동안 쉼표만 있는 악보를 가지고 연주자가 무대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퍼포먼스다. 그러나 공연장에서 아예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대 위에서 연주하지 않아 무대 아래에 있던 관객들은 주변의 소리를 더 크게 들립니다. 사람들의 호흡 소리, 심장이 뛰는 소리, 팔다리 움직일 때 나는 소리 등 이런 사소한 소리들을 인식하고 유심히 듣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소리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이 소리들을 소음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리, 즉 사운드의 예술적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사운드에 관한 예술 작품도 많아지고 사운드 아트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아트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파생이 되었는데, 1984년에 위리엄 헤르만이 사운드 아트 파운데이션을 설립하고 뉴욕에서 사운드 아트라는 전시회에서는 주로 사운드 스컬프처라는 장르와 오디오 아트에 대한 연구를 전시했습니다. 같은 해 또 다른 사운드 스컬프처 작품이 독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사운드 예술가 빌 폰타나가 1984년 독일 베를린에서 장거리 열차 Distant Trains라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심하게 훼손하고 폐지된 안할터 바노프 기차역에서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콜론 중앙역의 소리를 녹음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재현하는 도시 속 사운드 스컬프처입니다. 원래는 실시간으로 콜론역의 소리를 안할터 바노프 역으로 전달하였으나 당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서독에서 전선을 동독까지 끌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은 5대의 테이프 레코더를 들고 콜론 중앙역에 배치해 각각 연속으로 1시간가량씩 녹음을 했습니다. 이후 테이프를 편집하지 않고 녹음하는 그대로 안할터 바노프 역에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소리를 재현했습니다. 이것이 빌이 직접 설계한 도안인데, 보시면 스피커를 위로 향해 나무 상자 안에 두고 그 나무 상자 밑에 구멍을 뚫고 마지막으로 철 뚜껑을 덮인 상태로 기차역 땅속에서 약 50cm의 깊이에서 묻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들은 기차역이 있었던 위치에 서 있으면 빌은 콜론역에서 녹음한 소리를 땅속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재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훼손된 기차역을 다시 생명을 부여주는 것처럼 행인들의 소리,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 역무원들이 방송하는 소리 등 생생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빌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에 소리의 예술적, 역사적, 감정적인 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86년 사운드 예술가이자 실험 음악을 연구하는 DJ 크리스틴 마카리가 수집된 LP판을 부수고 조각들을 섞어서 재조합을 해서 일명 재활용된 레코드 (Recycled Records)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재조합된 LP판들은 규칙 없이 각자만의 독특한 소리가 나며 LP판들은 이은 자리에서 침이 지나갈 때마다 긁힌 소리가 납니다. 이를 프론다포닉스라고 하여 소리의 일부를 발췌해서 소리들이 다시 조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틴 또 하나의 작품은 이 재활용된 레코드를 외부 포장 없이 그냥 LP판 그대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LP판이 운송하는 동안 판 위에 남긴 흔적들까지 소리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듣던 음악을 재조합하고 물건에 남긴 상처와 같은 흔적들도 모두 의미 있게 받아들인 크리스틴의 작품들은 사운드 스컬프처보다 실험 음악에 가깝다. 실험 음악은 말 그대로 음악을 시험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음악 표현 방식을 제외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소리를 연구하고 음악을 재현하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존 케이지의 4분 33초도 어떻게 보면 실험 음악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사운드에 대해 연구하고 실험하며 독특한 예술작품으로 표현하는 예술작가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 미국의 음악가 데이빗 브라이언이 영국 런던에서 건물을 친다 (Playing the Building) 이라는 대형 사운드 장치 (Sound Installation을) 선보였다. done a kind of audio, I guess you'd call it an audio installation called Playing the Building. 한 버려진 건물 가운데 피아노가 있는데 건반을 치면 피아노의 속률 대신 해당 건반과 연결된 이 건물의 일부 물체의 소리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기동에 있던 쇠들이 서로 부딪힌 소리, 파이프에 바람이 들어간 소리, 나무에 망치로 치는 소리 등. 이 장치는 누구든 와서 체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피아노 치고 있는 듯이 건물을 치고 그 와중에도 일정한 박자 또는 패턴을 따라서 건반을 치게 되면 나름 리듬감 있는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작품은 앞서 4분 33초의 개념처럼 사람들을 하여금 세상 여러 무체들의 소리를 인식하게 만들고 이 소리들을 그저 스쳐 지나간 소음이 아닌 아트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사운드 아트는 소리를 조각과 장치 예술을 통해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것 외에서도 알고리즘을 통해 소리를 시각화해 영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티스트 료지 이케다가 이러한 사운드 시각화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케다 료지의 사운드 장치인 테스트 패턴 시리즈는 실시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텍스트와 음성, 사진을 데이터로 변화하고 이를 전자마루에서 이진자로 재생해 바코드처럼 눈부신 플래시로 점프하며 반짝이는 장치입니다. 이케다는 시각화와 함께 수학으로 연상된 음악의 사운드 트랙도 넣었습니다. 인간이 청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헤르츠로 연주하는 이케다는 시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음악적 파노라마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감각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사운드 시각화의 그치를 보여주며 그동안 사운드 아트의 역사 속에 있던 모든 요소를 가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사운드 아트의 역사에 대한 소개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아트는 예술가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소리에 시각화하는 과정 중에서 각종 장치로 사람들의 보편적 관념을 뛰어넘어 각자 다르게 표현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아트는 그저 소리를 시각화한다는 1차원적인 행위가 아닌 그 작품이 무슨 소리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각 예술가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다차원적인 작품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운드 아트가 인간들이 사운드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충격과 혼돈을 주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소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